네.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KBS와 MBC를 언급을 하면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라고 봐야 되겠죠. 전국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좌지우지 하고 싶습니다. 좌지우지 못 비정규직 문제 좀 해결하게 이 지상파 방송들 비정규직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행정법원에서 그 바로 여기 MBC 작가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성 인정되는 노동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좌지우지를 했으면 이런 문제를 방치했겠습니까? 진지하게 해결했지. 근데 사실은 그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이전에도 뭐 노영 방송이다 뭐 이런 그 표현 많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 그러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는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런 논리를 주장해야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이 경영진이 돼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노영방송이다 뭐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국노총 출신 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취하는 노동정책의 책임은 한국노총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그럼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지금 물가가 치솟고 경제난이 벌어진 건 검찰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부 책임입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저희가 대꾸를 하죠. 조금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황 근거로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언론노조에서 좌지우지되는 방송사를 우리가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느냐. 이 논리였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논리가 아니라 저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에서 문건까지 나오고 네. 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민정수석했던 김영환 씨 비망록 통해서 공영방송들 어떻게 통제했는지 증거로 다 드러났고 그게 박근혜 탄핵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뭐 100년 전 일입니까? 뭐 10년도 안 된 그 아주 최근의 역사 아닙니까? 그 네. 당사자들이 살아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당시에 해고당했다가 그 치하에서 언론 통제 치하에서 해고당했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용마 동지 3주기입니다. 곧 있으면. 네, 맞아요. 아직 탈상도 안 끝났어요. 그 앞에서 감히 뭐 장악의 의도가 없다는 둥 국민의힘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송 장악에 있어서는 전과 집단이에요. 전과 집단. 네. 하나만 더요. 어제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 발언한 게 KBS에 이제 그 최경영의 최강 시사 인터뷰에서 이 발언이 나왔고 이어서 이제 기자들과의 문답인데 KBS 기자가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소속 언론사가 어디인가를 물어보고 KBS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대답 안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질 수 있죠. 그것들이 이제 현안을 두고 구체적인 지점에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논쟁이라면 이것이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소속을 물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배척하고 마음에 드는 곳만 자기 편 들어주는 언론만 상대하겠다라는 건 뭐 진영 논리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연장선으로 뭐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발언이 나오게 했던 결정적 계기는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거를 둘러싼 어떤 공방 그 배경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건데요. 과방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데에는 결국은 방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 문제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뭐 지난해 제가 언론중재법 논란 때도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언론개혁의 우선순위의 핵심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당 때와 여당 때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때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집권 세력이 되면
입장을 바꿔서 네. 제도가 뭐가 문제냐 내지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적기를 놓치고 권력 교체기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수를 바꿔서 서로 공영방송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이거 아주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방의 문제는 누가 이러한 오래된 잘못된 관행, 그 방송을 권력이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중심을 두고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이어서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또 거취 문제가 이제 그 입기를 올랐는데 이것이 그러면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이른바 방송 장악의 전조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2008년에 똑같은 비슷한 풍경들을 목격했고 네. 그때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방송 통제 또 방송 장악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되신 거 모신 김에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 연장 방송들이 언중요골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좀 되시죠? 예,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네. 일단 1차 인터뷰는 마무리하겠는데요. TBS 문제가 지금 당장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의회에서는 일단 조례안 만들겠다고 하는데 언론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어제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언론노조 주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TBS 문제는 지역 공영방송의 올바른 위상이 뭐냐. 거기 이제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제 김어준 씨 프로그램을 둘러싼 그 국민의힘의 반발 또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 공영방송의 위상에 맞게 프로그램의 위치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기준을 두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결정적으로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언론노조 조합원을 포함해서 구성원들이 한 400~500명 가까이 되는데 조례안을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서 수백 명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방송 제대로 만들기 위한 뭐 논의라면 뭐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이든 마주 앉아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공영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는 토론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지만 그럼요. 네. 뭐 이거로 당장 뭐 문 닫기 하는 이런 거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노동조합이 노동자 생존권 밥줄을 끊겠다는데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서울시선에서 공공기관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여기서 언론 방송 일을 하던 사람들 어디다 보내서 무슨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